네, 안녕하십니까, 홍대식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간 총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이죠. 뭐 총정리 겸 또 못다한 이야기, 또 이런 걸 한번 해보는 시간입니다. 보시면 외국인과 지금 기관들 중에 외국인이 이제 사는 종목 쪽으로 좀 집중을 하자.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사는 종목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지난주에 이제 제가 외국인이 이제 사는 것 중에 좀 위험한 거는 대북 관련주다. 대북 관련주들이 이제 뭐 올라간다 싶어도 또 이제 별로 안 좋은 얘기 나오면 언제든지 뚝 떨어질 수 있다 그랬는데, 바로 이제 통신선이 연락 두절됐다 이러면서 이제 한번 또 확 하고 또 그 다음 날부터 확 떨어지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북주는 잘 안 합니다, 저는. 자, 그래서 좀 피하는 편입니다, 수급이 들어와도. 자, 그리고 지금 뭐 제일 걱정거리가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지난주는 좋았어요, 그죠? 삼성전자 지난주에는 수급이 쫙 들어오면서 좋았는데 이번 주에는 완전히 또 바뀌어가지고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또 확 또 떨어졌어요. 근데 뭐 일주일 동안 계속 이번 주는 삼성전자 갖고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도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외국인이 때는 이때다 하고선 막 집어 던져요. 무지하게 던지는 걸 갖다가 개인이 또 다 봤습니다. 근데 또 계속 이제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고, 또 기술적 지표라든지 저점 부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또 이렇게 주가가 이제 내려오게 되면 그다음부터 또 반등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때 변동성이 어떻게 보면은 지난 1월 달에 급등한 이후에 2월 달부터 지금 7월 달까지 무려 7개월 차인데 변동성이 없어진 게 거의 한 6개월 정도입니다. 평균적으로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폭이 한 달에, 아무리 삼성전자가 안 움직이는 종목이라 할지라도 10에서 한 15% 정도가 움직였어요. 오를 때도 한 12에서 15% 오르고 떨어질 때도 한 10에서 15% 정도가 떨어져요, 평균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HTS를 켜고 지난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기준으로 한번 쭉 보세요. 코비드 때문에 이 작년 2020년 3월달 2월달 이때는 모든 게 안 맞으니까 이때는 빼고, 보통의 경우 상승 추세를 그릴 때나 또 이렇게 하락 추세가 왔을 때나 또 횡보 추세를 할 때나 대체적으로 10에서 15% 정도의 움직임을 보였다. 그런데 이 급등한 이후에 올해 움직임은 거의 한 달에 움직이는 폭이 그거의 한 절반밖에 안 돼요. 10에서 15%라고 했죠? 근데 지금 움직이는 거 보면은 거의 한 달 동안 3%, 뭐 3% 그래요. 진폭이 거의 뭐 4%, 한 달 내내 움직인 게 4%고, 최근에 이제 한번 휙 오른 게 이제 한 6% 올랐어요. 자, 그러니까 변동성이 한 반도 안 됩니다. 한 3분의 1 토막 정도로 변동성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떨어지는 게, 물론 이제 오르는 쪽으로 확 이렇게 오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변동성이. 그죠? 근데 항상 좀 떨어뜨려야 횡보를 하다가 버티고 있는 애들한테 확 떨어뜨린다든지, 이 움직임이 이제 한번 이렇게 확 떨어뜨리면 오히려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지게 되면 그 이후에 주가는 방향성이 나왔을 때 더 크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어떻게 보면은 저점의 찬스가 된다. 자, 그리고 저점의 찬스에서 잘 잡으신 분들 나중에 반등이 나왔을 때 좀 버텨봐요. 항상 외국인이 좀 사가지고 이렇게 들어올 때 있죠. 이때 보면 홀랑 팔아요. 물론 홀랑 팔고 또 떨어지면은 밑에서 사고, 이런 전략은 좋아요. 근데 홀랑 팔았어. 홀랑 팔았는데 안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혹은 떨어질 때는 어디서 사야 될지를 모르면, 물론 이제 홍주식을 보면 또 어디서 저점의 타이밍인지를 또 알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또 공부가 필요하죠. 여러분들도 이제 보면서 또 같이 공부를 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너무 삼성전자 걱정하지 마시라. 자, 그리고 또 이제 SK 하이닉스도 이제 마찬가지로 좀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고, 이제 SK 하이닉스는 좀 시간이 좀 걸려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하고는 지금 상황이 조금은 다릅니다. 같은 반도체가 안 좋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이제 카드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또 작용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있는 거고, SK 하이닉스는 뭐 좋다 그랬다가 갑자기 또 안 좋다 그랬는데 좀 그래요. 자, 좋다 했던 회사가 또 안 좋다로 바뀌는 게 이제 또 불과 두세 달? 좀 안 좋은데 하다가 한 2주 사이에 안 좋은 걸로 확 바뀌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보면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면은, 또 이렇게 떨어졌다가 안 좋다 그래도 또 한 2주나 두세 달 후에 좋다,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래가지고 이제 좋아질 거야, 또 이걸 확 바뀔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갖다 붙이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좀 싸게 사기 위해서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좀 저점에서 싸게 사야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 SK 하이닉스도 작년에 산 사람들 수익이 다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누구만 수익이 안 났을까요? 개미가 수익이 났다는 소리는
외국인이 그만큼은 수익이 덜 났다는 얘기예요. 외국인은. 그러면은 얘네들은 SK 하이닉스 같은 걸 밀어가지고 어차피 우리나라 2등 기업입니다. 2위 기업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업을 주가를 좀 밀어가지고 싸게 만들어 놓고 외국인들이 지대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IMF 때도 그랬고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미들이 절대로 돈 버는 거를 못 봐요. 외국인들은 9대1이에요. 9대1. 외국인이 90% 먹고 우리 개인은 10% 먹고 항상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 또 저점의 타이밍에 와서 이제 또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버텨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참 보면은 이 할 게 없어요. 왜냐면 대형주들은 외국인이 사는 거 아니면은 안 가요. 그러니까 삼성 SDI 외에는 가는 게 없어요, 지금. 삼성 SDI만 갔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삼성 SDI 갖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국은 삼성 SDI에 이 공급을 하는 2차 전지 업체들, 2차 전지 소재, 그 다음에 또 부품, 장비 이렇게 있는데 반도체는요, 이 소부장이라 그러죠. 소부장. 2차 전지 쪽 소부장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쪽 소부장하고는 좀 달라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반도체가 이 삼성전자에서 본격적으로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장비 관련주들을 잘 봐야 돼요. 제일 먼저 주가가 뛰면서 올라가는 게 장비 관련주예요. 왜냐면 공장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선 반도체를 만든다. 공장 라인을 신설한다. 그러면은 공장이 제일 먼저 지어지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장비가 들어가야 거기다가 부품하고 소재하고 붙고 그래야지 이제 제품이 생산되잖아요. 제일 먼저 들어간 게 장비거든요. 그래서 장비주가 제일 먼저 오릅니다. 그런데 2차 전지 쪽은 좀 달라요. 2차 전지 쪽은 제일 먼저 소재가 올라요. 그 다음에 부품이 오르고 그 다음에 장비는 제일 안 올라. 그래서 소재 쪽을 집중해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에코프로 HN 또 에코프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 에코프로 그쪽 삼총사들 해가지고 그냥 또 다른 쪽으로도 엮여가지고선 2차 전지 쪽에다가 뭐 또 자체적으로 또 호재에다가 이런저런 상황을 묶어가지고선 막 주가를 너무너무 급등을 시키는데 이제 어느 정도 다 왔어요. 고점에서 들어가기는 조금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은 이제 또 조정기에 들어왔다. 왜냐면 삼성 SDI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고점이니까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들도 조정이 나오죠. 물론 이제 지금 가는 게 2차 전지밖에 없어서 앞으로도 일단 뭐 급락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겠지만은 기간 조정으로 갈 것이고 다음 주가 되면은 좀 다른 양상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물론 2차 전지는 계속 강세를 보여요. 계속 강세를 보이는데 자, 그래서 수급이 들어오는 쪽, 즉 외국인과 기관에 수급이 들어오는 걸 갖다가 좀 대형주들은 좀 봐야 된다. 특히 이제 외국인이 이제 다음 주부터 어느 쪽으로 좀 집중을 해줄 것이냐. 계속해서 2차 전지는 그대로 가져가는데 새로운 쪽으로 어느 쪽으로 좀 봐줄 것이냐를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이제 슬슬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거의 이제 정점으로 치닫게 되면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당장은 안 올라가더라도 이 다른 반도체 종목들 있죠. 반도체 종목들은 좀씩 움직일 타이밍이 돼갈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 하나마이크론 같은 종목이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 종목주 조정받으면서 슬슬 엔벨롭에 와요. 엔벨롭 여기 밑에 중심선 뭐 이 장기 이평선 같이 이 저점의 타이밍 노릴 수 있는 선들이 좀 밑에 이제 쫙 깔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마이크론 같은 종목들도 이 엔벨롭이나 중심선 정도 오면은 또 반등의 타이밍이 되고 자, 또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도 슬슬 이제 또 엔벨롭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밑에 121선 자, 이런 선들이 또 이제 밑에 깔려 있어요. 자, 이런 타이밍에서 다음 주에는 슬슬 이제 좀 저점을 확인하는 자리가 좀 와야겠죠. 거기에 투자가 된다. 이재용 부회장이 나왔으니까 물론 뭐 바로 막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죠. 경영에 이제 취업 제한 뭐 이런 거는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일단 나왔으니까 좀 취업 제한이 걸려 있어도 구속이 돼 있는 상태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게 좀 얘기는 들을 수 있을 테니까 조금은 더 투자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한미 반도체도 또 이제 저점의 타이밍을 한번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DB 하이텍. 자, DB 하이텍도 오늘 보면은 이제 이 DB 하이텍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자, 오늘 같은 날도 뭐 급등을 한번 팍 해요. 한 8%씩. 어제도 6% 이렇게 오르는데 올랐다가 내렸다가 해요. 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변동성이 커지니까 또 이제 이런 부분들 또 얘도 만약에 주가가 이제 좀 조정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밑에 이제 엔벨롭도 있고 이게 보면 엔벨롭 맞으면
거의 다 반등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괜찮은 종목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이 2차 전지 쪽이 올라가게 되면은요, 전기차 쪽이 또 올라가게 돼요. 예, 그래서 전기차의 이 부품주들, 뭐 물론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도 또 특히 이제 이 부품 관련주들, 자, 이런 종목들도 이 소재 쪽이 올라갔기 때문에 다음번 또 움직일 수 있는 차례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이제 3기라는 종목이 있어요. 예, 이 회사 괜찮습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알미늄 이 다이캐스팅 전문 회사예요. 그래서 뭐 엔진 부품, 변속기, 셰시, 이 전기차의 부품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이 알미늄으로 좀 가볍게 만드는 경량화, 이쪽에 있어서는 이 3기라는 회사가 아주 독보적입니다. 자, 3기가 전기차, 이 현대 기아차 이쪽에도 지금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주가 흐름이 괜찮아요. 예, 싹 이렇게 이제 바닥에서 보시면 이제 주가가 지난번에 이제 한번 1월달에 쫙 하고 올랐죠. 그리고 조정을 쭉 봤는데 최근에 이평선을 딱 이제 돌파시켜가지고 완전 정배열 초기의 모습입니다.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배열에서 초기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다. 이게 항상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2차 전지, 2차 전지가 이제 먼저 떴죠. 2차 전지가 뜨게 되면은 항상 제일 먼저 뭐가 떠요? 소재가 뜬다. 자, 그리고 나서 소재, 그 다음에 부품, 요런 쪽이 뜨게 되는데, 그러면은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2차 전지가 결국은 궁극적인 것은 뭐예요? 전기차잖아요. 그럼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그 다음에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3기가 그 다음 차례가 되기 위해서 살금살금 요 121선을 이 장기 평선인 121선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싹 돌파하면서 아주 보니까 이쁘게 이렇게 이평선이 다 돌려가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인 속에 이 전기차 부품주들, 또 2차 전지 부품주들,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 또 이제 올라가는 전기차 부품주들 한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이번 주에 하락, 자, 이거에 대한 이제 저점을 지지하는 거가 다음 주에 한번 또 눈여겨봐야 되고, 저점이 지지가 되면서 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특히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투자에 대한 이슈가 앞으로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죠.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들, 자리가 좋은 종목들, 또 강한 종목들 보면서 또 제가 하나씩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확산세가 이 주말 연휴잖아요. 또 대체 공휴일까지 있어서 연휴가 지나고 나서 과연 어떻게 이제 움직일 것이냐. 이 확산세가 지속이 되고, 또 이제 이 팬데믹이 또 델타 변이 때문에 또 이제 장기화되고, 자, 이렇게 되면서 이 백신 관련주들, 치료제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좀 돌아가면서 이슈가 있을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새롭게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을 좀 봐야 되고요. 자, 그래서 뭐 새롭게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한번 이게 보면은 뭐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 있는데,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가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싹 돌려요. 뭐 밀려도 크게 밀릴 자리가 별로 없어요. 거의 바닥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켜보자. 이런 의미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정치 관련주들을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일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 홍준표 관련주입니다. 윤석열 관련주 움직이고, 이제 국민의힘으로 들어가서 그다음에 홍준표 움직이고, 그다음에 유승민 움직이면 다 움직였어요. 그러면 또 이제 돈단 말이에요. 홍준표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제 막 이게 하나 움직이는 게 요만큼이 30%예요. 30%, 그 다음날도 30%, 그 다음날 20% 막 이렇게 움직였어요. 유승민 관련주도 이제 많이 쳤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한 번씩 쭉 쳤기 때문에 다시 이 윤석열 관련주가 다음 주에는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거의 바닥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자연과 환경 같은 종목들도 거의 바닥권에 지금 다시 와 있고, 자, 물론 이제 단기적인 반등입니다. 그러면서 또 8월 달이 지나가게 되면서 경선에 대한 어떤 얘기들, 그리고 또 보면 이제 인맥 관련주 중에 뭐 웅진, 자, 보면은 이 저점 부근에 와가지고 엔벨롭 부근인데 이 저점 부근에 와가지고 안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애니 능률 쭉 떨어지다가 얘기 튀어나오면 빡 튀죠. 쭉 떨어지고 있다가 또 얘기 나오면은 다음 주쯤에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러한 종목들이
한 번씩 또 움직일 수 있는 이 테마주들은 돌고 돌기 때문에 정치 관련주들도 다음 주에는 한번 저점에서의 타이밍을 한번 볼 때가 돼간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앞으로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자, 다음 주에는 좀 더 자세히 종목이 움직이는 것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인데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뭐 갖고 계신 종목들 중에 또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좀 어려우신 종목들, 또 궁금하신 종목들이 있으면 위에 상담 전화번호 있으니까 이쪽으로 부담 없이 문자 주시면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면서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